제가 세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테슬라 어제 10% 이상 급등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가 오늘 아침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좀 급등 나오고 꼬리 달린 종목도 있는데 또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자, 오늘 신규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6월 달도 이제 눌림목 매매가 아니고 돌파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파 매매로 1등을 했으니까 이제 7월 달도 계속적으로 돌파 매매를 해 보도록 하고요. 돌파 매매는 돌파 매매가 기술이 없으면요. 첫날 만날 1등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제 1등 맨날 손절이에요. 맨날 손절.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위치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생쇼는 이제 높게 들어가는 것도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이니까 생쇼는 실시간 방송 아닙니까? 다른 방송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나 또 제 종목은 오전에 또 급등락이 연출되는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오늘도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리뷰를 잠깐 보시면 어제 인벤티지랩 잠깐 볼게요. 자, 인벤티지랩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벤티지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펩트론이 1등 아닙니까? 자, 얘가 지금 1등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가 1등인데 지금 오늘 음봉 안 떨어지고 지금 양봉이 나가지고 개파랑 양봉 나가지고 지금 0.84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저께인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한 6, 7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자,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펩트론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 차트 보시면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쇼의 매수가를 신경 쓰지 마시고 노광민 종목을 떨어질 때 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변동성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펩토론이 살아있으면 이것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펩토론이 내일 한 10%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대신 투자주의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얼마 올랐어요? 어제 11% 올랐고 그저께 상한가 갔으니까 30,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10%, 한 15% 가버리면은 꼬리 달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자주의가. 그러니까 진정한 세력주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도 깡그리 무시하고 거래 정지까지 한 2번 받으면서까지 급등시키는 게 진정한 세력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투자주의나 투자 이런 게 이제 걸릴 것 같으면 막판에 빼가지고 종가 관리를 하는 종목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그런 식의 차원에서 보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있죠. 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급락했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뺄 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뺄 때. 생쇼는 급등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일단 먼저 들어가 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실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럼 돌파를 하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고점까지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10개 중에 9개입니다. 요즘은 한 10개 중에 10개 되더라고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빼버린단 말이에요. 요까지 뺄 때 살살살 매수하면 되고, 최종 마지노선 매수가가 어디냐면 21선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1선에서 반등하는 게, 갈로면 21선에서 반등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못 가면은 21선에서 역연자로 장대음봉을 때려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선 매매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생쇼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생쇼 종목은 지금 1830원 SO 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SOS랩 이건 라이다 종목입니다. 라이다는 이제 저기 뭐야 자율주행 종목이에요. 지금 자율주행 1등이 이 라이콤입니다. 이 라이콤도 라이다 종목이고, 자, 이 라이콤부터 먼저 있잖아요. 섹터 돌파 매매 할 때는 SOS램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라이콤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 매매, 섹터 매매는 1등의 급등락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등은 이제 초반에 올라갈 때 1등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그냥 맞바꿔 버리거든요. 투자 위험, 투자 경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면 그거를 1등을 교체를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라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지금 여기서 먼저 갖다 붙인 종목입니다. 여기서 상을 치면서 돌파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요때 올려칠 때 같은 자율주행 종목이 올려친 게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얘만 지금 라이콘만 올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개별로 일단 올려쳤는데 얘가 지금 뭡니까 1,7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200% 갔죠. 200% 가면서 드디어 후발주들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이콤이 거래를 붙이고 약 3주 동안 이 자율주행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다가 하도 올라가니까 드디어 후발을 당겼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등이 먼저 치고 나가서 한 달 후에 후발을 붙이면 그 섹터가 살아있느냐 마느냐? 그죠?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이콤의 방향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이 라이콤이 계속 가면 이제 후발주들이 오늘 좀 약간 올랐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이 예를 들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얘는 좀 신경질 나는 종목입니다. 얘는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은 맨날 장대음봉을 맨날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종목이니까 약간 신경질 나는 종목이고, 이 라닉스 이거는 시총이 500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토벨 렌게지 이거는 무거운데 한번 가면 또 잘 갑니다. 살짝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SOS랩입니다. 자, 그럼 SOS랩은 이 종목은 지금 공모가가 얼마냐면 11,150원입니다. 11,150원인데 이 종목이 11,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지금 만원이에요. 만원. 1,800원이죠. 공모가 밑으로 일주일 만에 그냥 확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5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만에 마이너스 55%를 갖다 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섹터의 힘을 받으면 바로 땡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라이콤이 돌파가 되면 이건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 섹터 신규주들은 동종 섹터가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날아가 줘야 돼요. 날아가 줘야 같이 올라가고, 사실 이제 동종 섹터에 있는 종목이 올라갔을 때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신규주가 올라가는 게 있고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부 다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신규주 배팅하면 되는데 올라갔다 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호예수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런 어떤 기간이 다가오면은 한 며칠 전에 급등시켰다가 보호예수 첫날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예수가 아직 안 걸렸죠. 6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 자료 잠깐 볼게요. SOS랩 자료 잠깐 보시면 이제 SOS 라이다 시장 입지 확대, 라이다라는 카메라 같은 거죠. 카메라 같은 건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 거리, 기간을 공간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부품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기술 수요 확대 요인 이렇게 나와 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 사업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핵심 제품인 ML,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 라이다입니다. GL은 제너럴 라이다고, ML 쪽에 이제 3D 최근에 이제 고성능 라이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오토모티브, 인프라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저 ML 3D 라이다가 저 위에 있죠. 그 밑에가 이제 GL2D 라이다. 자, 요거를 팔아가지고 지멘스, 로보틱스 이렇게 쭉 포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 지금 고객사, 파트너사가 나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볼게요.
IR 할 때 이제 이렇게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냅다 높게 잡긴 잡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작년에는 매출액하고 이런 게 좀 변변하지 못했죠. 그래서 2024년, 2025년 6년, 7년 이렇게 좀 높게 잡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 자율주행차 종목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옛날에 좀 많이 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진부한 어떤 섹터이긴 해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돌파를 못하고 맨날 이제 장대음봉에서 쳐맞는 그런 어떤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이 테마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많이 진부한 이런 어떤 종목보다는 SOS랩처럼 이제 새롭게 상장된 자율주행 종목, 라이콤도 사실은 최근에 상장된 종목 아닙니까?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은 미래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종목군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쉬운 종목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 얘기해주신 뭐 테마군들로 봤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급등했다 다음날 바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그 테슬라발 모멘텀과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이 현대차 모멘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재료가 이번에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어떠한 또 좀 더 우리가 더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은 이제 사실 이제 테슬라가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뉴스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판매를 하면서도 실적이 늘어나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뭐 $400, $500, $300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이제 그게 이제 잘 팔리고 어떤 이 테슬라에 대한 기술에 대한 력이 입증이 되면은 테슬라는 충분히 거기까지 가지 않겠나.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얼마만큼 테슬라가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포인트 맞춰질 것 같고.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ESS 그쪽으로도 올렸지만 결국은 미래 성장 가치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잘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1,9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3,900원, 손절은 8,6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